익혀보겠습니다. 네. 네.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맛성분을 또 버려내야 되니까요. 네. 감자를 익히기 위한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제 뚜껑을 닫고 익히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 감자 자체가 지금 간이 없는 상태에서 익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양념장하고 어우러지면서 간이 딱 맞는데 처음부터 양념장에 같이 넣으면 양념장이 흡수가 되면서 짜지게 돼요. 그럴 수 있군요. 예.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감자를 우선 이제 절여봤고요. 했고. 자, 고등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등어 여러분들이 구입하러 가시면 이렇게 네. 이제 썰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통으로 이제 사가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사가지고 오시면 지느러미 전부 잘라내시고 네. 머리 쪽 자르신 다음에 네. 안쪽에 있는 내장을 빼주시고 네.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금을 약간 뿌려주시는데 이때 뿌리는 소금은 네. 약간 이제 밑간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고등어가 살이 연하기 때문에 네. 조리면서 부서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네. 그냥 간이 약간 배면서 살이 조금 단단해지게 잠시 둘 거고요. 잠깐 절여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재료로 들어가는 재료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집에 있는 재료죠. 뭐 붉은 고추는 딱히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지금 파는 어슷 썰게 해주시고. 사실 이 고등어 조림 하면요. 네. 진짜 국민 반찬이기도 하고 밖에서도 뭐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곳도 많고요. 많죠. 네. 많고 사실은 이제 고등어 자체는 크기가 커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커야 맛있는데 네. 바깥에서 드실 때는 아무래도 뭐 재료 절감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큰 고등어보다는 조그만 고등어로 맞아요. 만들어줘서 제 맛을 좀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밖에서 사 드시는 비용으로 네. 질 좋은 고등어 사셔서 집에서 해 드시면 더 좋은 거죠. 좋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재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감자만 또는 뭐 무만 먼저 이제 익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념장만 섞어서 끼얹어서 그냥 익히면 되거든요. 네. 함께 들어가는 재료도 준비를 했고요. 요게 이제 양념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양념 뭐 다 집에 있는 재료예요. 네. 일단 요거 간장이고요. 네. 간장에 고춧가루. 좀 칼칼하고 그래야 그쵸. 고등어 조림도 맛이 있는데. 요거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고등어가 아무래도 조금 비릿한 맛이 있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다진 생강이에요. 여기에 네. 고추장 고추장도 넣어주시고 넣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물엿이에요. 네. 뭐 올리고당도 괜찮고 물엿 네.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으로 조금 약간의 단맛을 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설탕 대신 물엿을 쓰면 조금 더 윤기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용할 때 분량을 어떻게 잡아야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올리고당의 단맛이 설탕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탕을 한 큰술 넣는 건데 나는 올리고당으로 대신 넣고 싶다 그러면 두 큰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2배 생각하면 네. 되네요. 자, 여기에 후춧가루 네. 넣어주시고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념장을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먼저 좀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양념장 다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네. 자, 그러면 미역국 지금 어느 정도 맛이 어우러지는 상태로 끓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고기를 아까 네. 한 걸 좀 넣어보고 고기를 좀 같이 넣어주시고 아니, 미역국은 네. 진짜 웬만하면 맛있기도 하고요. 네. 밥 먹을 때는 진짜 이만한 국이 있을까? 술술 넘어가죠. 술술 정말 입맛 없고 이럴 땐 정말.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요. 네.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네.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주는데 네. 저희 엄마는 3, 7일 동안은 무조건 미역국만 먹어야 된다고 미역국만 주셨어요. 네. 근데 그 3, 7일 동안 미역국이 질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야 이렇게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을 수가 네.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오. 이제 미역 넣고 맛있어 여기에 보이네. 이제 국간장을 먼저 넣어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국물에 간을 할 때 특히 국물 요리에 국간장을 넣고 전부 간을 하면 맛있긴 한데 색깔이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간장과 소금을 같이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미역국에 파는 넣지 않아요. 네. 자, 파는 그 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이 미역이 가지고 있는 이 칼슘을 흡수를 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궁합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넣지만 파는 넣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후추를 넣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더 끓여주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요거 이제 조금 끓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자, 이제 고등어가 어느 정도 이제 간이 뱄겠죠. 네네네. 또 감자도 어느 정도 익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감자가 이제 반 정도 익었잖아요. 네. 요 익은 국물을 양념장에다가 제가 섞을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끼얹을 때 골고루 좀 끼얹어질 수 아, 요 있도록. 감자 국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맛은 그대로 갖고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감자에 그래서 아까 제가 국물을 많이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국물을 버리면 또 이제 감자에서 나온 맛을 버리게 되니까요.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 제가 고등어를 이제 얹고 네. 이걸 얹어볼까요? 그럼 이제 감자 위에 네. 고등어를 얹어주세요. 아, 요거 그 무를 밑에 깔듯이 감자도 밑에 까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같이 안에 넣을까요? 네. 그리고 살도 아까우니까 같이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양념장 네. 준비한 거랑 네. 또 우리 이제 부재료 썰어놨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졸여지면서 이제 맛을 좀 냄새도 없어지고 이 향신채들을 좀 넣어서 맛도 우러나게 얹어주세요. 재료들을 먼저 넣어 놓고 네. 그 위에 이제 양념장을 양념장 이제 끼얹으시죠. 끼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감자 육수하고 양념장을 골고루 이제 끼얹어서 익혀주시는 거죠. 요거는 요 상태로 한 어느 정도 한 하면 될까요? 5분 이상은 안 걸리고요.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감자에서 나온 육수가 너무 양이 많으면 네. 덜어서 쓰시면 되는데 아깝다고 그 국물을 다 양념에 넣게 되면 국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졸여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생선살이 단단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국물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일단 끓을 때까지는 뚜껑을 좀 열고 네. 냄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끓여주시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한쪽은 약간 이렇게 좀 열어놓은 다음에 국물이 좀 간이 벨 때까지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제 끼얹어지면서 이제 졸여주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우리 고등어 조림 하는 동안에 보니까 네. 미역국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야. 미역 색이 이제 조금 많이 죽었죠. 네, 네. 저 완성그릇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야, 지금 포실포실 끓는데요. 이 끓는 향이 미역 그 내음에 뭔가 좀 구수한 깊은 향. 그렇죠. 근데 미역국은 그냥 이렇게 약간 보양식 같은 느낌을 진짜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미역국은 좋은 게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듬뿍 끓여놓고요. 맞아요. 그걸 며칠 두고두고 먹는데 네. 진짜 며칠 먹어도 괜찮잖아요.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도 다르고 그게 왜냐하면 맛있어요. 미역이 점점 불면서 네. 육수를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재료는 오래 끓이면 맛이 없는데 네. 미역은 그렇게 불어도 맛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네. 끓여놓고 한참 이제 끓여놓고 먹는 거죠. 요거 오늘 저 이만한 들통을 하나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미역국 완성이 만들어봤고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고등어 보러 가야죠. 네, 보러 갈까요? 아, 어떻게 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고등어가 이제 예. 국물을 계속 이제 끼얹으면서 자작하게 졸여주시는데, 물론 고추나 파의 색깔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색상이 좀 파릇파릇하고 먹음직스럽게 하려면. 근데 오늘은 이제 고등어 냄새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같이 넣고 졸였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어지면 나중에 좀 건조한 느낌이 나게 되니까 지금 요 정도로 이제 자작하면 불을 꺼줘도 될 것 같아요. 아, 불 끄고 저는 네. 이쪽에서 담을 준비를 하는 네. 겁니다. 네. 자, 옮겨볼까요? 이거 좀 옮겨주시겠어요? 예. 아니, 고등어 조림의 마력이랄까? 네. 고등어 조림은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만 봐도
벌써 배고프고 막 식욕 당기게 해주잖아요. 사실은 네. 고등어 조림 하나만 있으면 네.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요 국물도 막 그냥 비벼서 먹어도 되고요. 정말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네. 가족들 정말 아주 맛있게 그냥 푹푹 떠서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실 때 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냥 뭐 국 하나, 조림 하나만 네. 있으면 뭐 다른 거 김치 하나만 있어도 드실 거예요. 자, 오늘의 요리입니다.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고등어 감자 조림 완성됐습니다.